게임, 우리가 몰랐던 세상, 더 스토리. 우리 함께 오늘의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게임 유의사항. 본 동영상은 청각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제작되었으며 게임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은 영상 화면에 문자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임 방법.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하면 보기 중에서 적절한 답을 골라주세요. 답을 고른 후엔 캐릭터가 정답에 대한 해설을 해줄 거랍니다. 그것까지 꼭꼭 읽어보세요. 게임 시작! 안녕, 나는 특별한 튜브 선생님이야. 오늘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세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오늘은 장애에 대해 알아볼 거야. 네, 좋아요. 오늘은 장애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선생님과 함께 우리 주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장애 유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1번. 시각계의 손상에 의하여 시 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는 어떤 장애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물을 보는 능력에 제한이 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1번 청각장애, 2번 시각장애, 3번 지적장애. 모두 잘 맞춰주었나요? 첫 번째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시각장애의 경우 음성의 다양성 제공에 부족함이 있어 말의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몸짓과 표정을 배우지 못해서 오해를 받기도 한답니다. 또한 아무래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2번.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거나 듣기 능력에 제한을 가진 장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자폐성 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학습장애. 청각장애요. 그런데 특징에는 무엇이 있나요? 좋은 질문 해주었네요. 선천적인 청각장애 특징에는 말을 청각적으로 들으며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의 억양이나 높이, 속도가 어색할 수 있어요. 또한 의사소통 곤란으로 인해 학급에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3번. 자폐성 장애는 어떤 장애라고 생각하나요? 1번. 소통을 할 때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장애입니다. 2번.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일 때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3번. 시각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맞아요. 소통을 할 때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의 특징을 기억해 주세요. 4번. 지적 능력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못해 일을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을 어려워하는 장애는 어떤 장애일까요? 1번. 지적장애, 2번. 시각장애, 3번. 청각장애. 모두들 잘 맞춰준 것 같네요.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학습하는 속도가 느리답니다. 또한 발달 속도가 일반 아동에 비해 느려서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는 무엇일까요? 1번 시각장애, 2번 지체장애, 3번 지적장애. 지체장애라고 생각해서 2번을 골랐어요. 네, 맞아요. 잘 알고 있군요. 지체장애는 특정 근육이 마비 또는 위축되거나 신체를 일부 잃었기 때문에 이동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 능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체육 활동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기도 한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문제로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보기를 읽어주면 답은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1번. 장애를 가진 친구가 급식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친구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도와주는 게 좋을까? A. 바로 가서 도와준다. B.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친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도와준다. 맞아요. 장애를 가진 친구라서 물어보지도 않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요. 2번. 시각장애인 친구도 미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미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려나? A. 참여할 수 없어요. B. 네, 함께 미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미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작품들 보이시나요? 이 작품들은 모두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인 인천 해광학교 학생들이 만든 거랍니다. 2018년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 해광학교 학생들이 만든 미술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지요. 시각장애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담은 달력, 마음으로 봐주세요 표지를 보면 인상 깊은 문구가 있습니다. 눈은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지만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을 볼 수 없어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느끼고 창조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도 미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다음 문제도 맞춰보세요. 3번.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일까요? 이건 확실히 알고 있지. A. 맞습니다. B. 아닙니다. 맞아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말해줄래요? 정상인의 반대말은 비정상인인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비정상이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대답이네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지 정상인이 아니랍니다. 장애는 정상과 정상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김새, 키, 성격처럼 말이에요. 4번. 우리 주변에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아니요. 맞아요. 다들 잘 알고 있네요. 혹시 여러분은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하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바퀴가 달린 물건을 끌 때 경사로를 이용하고 높은 건물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사용한답니다. 5번. 이 사진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디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주세요. 뿅뿅뿅이 가 없어요.
A. 손잡이, B. 경사로. 맞아요. 이 건물은 경사로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사로가 없다면 휠체어를 탄 사람은 건물에 출입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준다면 모두가 살기 편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6번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책의 표지를 보고 책의 제목을 맞춰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힌트를 눌러주세요. 힌트는 토끼의 길을 잘 봐주세요. 힌트를 잘 읽어보았나요?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나는야 토순이, 2번 내 귀는 짝짝이, 3번 당근이 좋아요. 이 책의 제목은 내 귀는 짝짝이예요. 귀가 조금 다르게 생긴 토끼의 고민과 그것을 극복하는 토끼의 모습을 담고 있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토끼들의 모습이 다르듯이 사람들의 모습도 모두 다르답니다. 안경을 끼는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발이 큰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모두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저기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요? 네, 제가 질문을 할 테니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7번.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마트와 같은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든 곳에 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개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시겠어요? 주인을 동반한 안내견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견임을 알리는 조끼를 입고 있어 쉽게 다른 개들과 구분할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이란 눈과 같은 존재이기에 꼭 필요하답니다. 길에서 보행 중인 안내견을 본다면 부르거나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8번. 지체장애인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체장애인인데 운동선수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잘 맞춰주었네요. 여러분은 정말 잘 알고 있군요. 맞아요. 지체장애인도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중에는 패럴림픽이라는 올림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올림픽은 다 알고 있죠?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같은 운동 경기이지만 장애인이 참석하는 올림픽은 패럴림픽이라고 해요.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비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차이는 신체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만약 학교에서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못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함께 할래? 라는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어서 고마워요. 9번.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마라톤, 2번 I am Sam, 3번 원더. 정답은 마라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초원이라는 20살의 청년. 하지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5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얼룩말을 좋아하는 특징 때문에 가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영화는 자폐성 장애의 특징을 잘 담고 있어서 이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원이의 성장 스토리를 감상하고 싶다면 이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었네요. 이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시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장애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제1회 수료생, 이 영상을 시청한 모두에게 최선을 다했상! 우리가 몰랐던 세상, 더 스토리, 게임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였으며 장애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추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특별한 튜브쌤.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